이 신도시의 핵심은 사실 이거야. 직장이 얼마나 풍부하느냐. 이런 게 아주 잘 만들어진 신도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 거지. 보면은 이거 봐. 동이 한 20개가 있어. 끝이 안 보여. 이 기업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런 동이 막 20개가 넘게 있다는 거야. 자, 오늘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장사하기 좋은 상권은 어디인가 찾아서 이 마곡 신도시에 한번 와봤어. 이전 영상에서는 뭐 백오 신도시라든지 뭐 다산 신도시라든지, 사실 이 신도시라는 곳이 자영업자한테는 무덤과도 같은 곳이라고도 얘기했었잖아. 근데 이런 다른 신도시랑은 다르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신도시들도 있어. 이런 자급자족이 가능한 곳들은 직장, 문화, 주거 모든 것들이 자급자족이 된다는 말이지. 그럼 이런 신도시가 왜 장사가 잘 되는지, 그리고 이 특징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우리가 또 이 길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뭐 오스템, 뭐 LG, 뭐 막 대기업들 건물들이 그냥 쫙쫙쫙쫙 벌써 있잖아. 이미 직장 수요가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지금 오늘 토요일 1시거든. 유동인구 자체가 일반적인 신도시랑은 좀 다른 모습이 벌써부터 보이지. 그리고 여기를 차 타고 오면서도 봤는데 도시 자체가 엄청 깔끔하게 정돈돼 있구나가 느껴지거든. 가보자. 대표님, 근데 마곡 신도시만의 조금 웃긴 특징이 있다고요? 그 약간 밈처럼 들어오는 걸 내가 전에 이제 봤던 적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인천공항이라든지 공항철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 도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항 하면은 뭐가 떠오르지? 승무원이 떠오르잖아. 그래서 이 승무원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마곡나루에 와서 진을 치고 있어라 라고 할 정도로 이 미인들이 좀 많은 그런 신도시라고 내가 들었던 적이 있고, 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대기업 직장인들도 많이 있잖아. 자, 그러면은 젊은 남녀, 여자는 이쁜 여자, 남자는 대기업 다니는 뭔가 이 능력 있는 남자, 벌써 조화가 되잖아. 약간 그런 동네라고 보면 돼. 그리고 어쨌든 이 대기업 직장인들 1인 가구들, 그리고 뭐 우리 승무원분들 다 1인 가구들 거 아니야. 그래서 1인 가구들도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고, 여기가 거의 뭐 오피스텔 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근데 실제 지금 점심시간인데 보통 신도시랑 다르게 진짜 사람이 엄청 많네요. 그치, 우리 대기업 직장인분들, 뭐 승무원분들, 뭐 평일에 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주말에 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로 이제 좀 자급자족이 잘 되고 그런 도시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직장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지. 마곡나루를 좀 돌다 보니까 딱 느껴지는 게, 뭔가 좀 도시가 되게 젊은 느낌이고 뭔가 활기가 있다. 여기 그리고 뭐 공항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뭐 LG, 오스템 임플란트, 뭐 코오롱, SOL,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대기업들이 여기에 다 자리를 잡아 있고, 그 직장인 인구들이 여기서 다 살고 있으니까 자급자족이 충분히 가능한 신도시다 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추가로 이제 여기에 보면 코엑스가 또 이번에 새로 생겼어. 그러니까 뭐 호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 이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어우르고 있는 상권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복합적인 그런 문화시설까지 있으니까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오히려 있는 그런 특이한 신도시 상권이라고 보면 돼. 왜냐면 다른 신도시 상권들은 사실은 베드타운이잖아. 근데 여기는 베드타운이 아니고 실제로 외부에서 여기로 몰린다. 그리고 여기 좀 더 나가면 이제 식물원이라고 아주 커다란 공원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직객 요소 하나하나가 뭉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신도시지만 베드타운이라고 보면 안 되는 아주 특수한 신도시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여기는 사실 이런 신도시, 그리고 뭐 오피스가 있고 하는 데는 주 5일이라는 특징이 있잖아. 특히나 뭐 판교라든지 이런 데만 보더라도 주 5일이잖아 사실. 근데 여기는 실제로 주 7일이 가능한 상권, 그러니까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이구나가 그냥 오자마자 딱 느껴져. 여기 사는 분들은 주변으로 좀 나가기가 싫을 것 같아요. 여기 모든 아이템들이 다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다른 데로 뭔가 뭐 핫플레이스 이런 데를 가기도 하겠지만, 웬만하면 이 안에서 다 해결을 하고 이 안에서 상권이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왜냐? 여기는 여러 가지의 문화 요소, 공원, 직장까지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잖아. 이런 게 아주 잘 만들어진 신도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 거지. 대기업이 또 이제 얼마나 한번 있는지 한번 저쪽 넘어가서 어떤 대기업들이 좀 있고 한지 한번 특징을 한번 보러 가보자. 여기 아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보여주기 좋은 예시가 있어서, 보면은 이거 봐. 돔이 한 20개가 있어. 이게 전부 다 LG. 여기에서 나오는 직장인들이 한 3만 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대기업이 있으면 여기서 파생되는 직장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고, 그런 인구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마곡나루 쪽이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근데 또 단점이 있어. 이렇게 수요가 풍부하다 보니까 사실은 월세 수준이 거의 여기도 강남 뺨을 살짝 올린다
라고 보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 상권에 어울리는 아이템을 하면 어떻게 보면은 주 7일 상권이 될 수도 있는 곳이니까 이런 데는 아주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심지어 여기 발산과 마곡 사이에 아주 또 번화한 상권이 있어. 금방 우리가 봤던 곳보다 한 2배에서 3배는 더 큰 상권이라고 보면 되지. 그런 데들로 우리 직장인들이 가서 다 소비를 해주니까 자급자족이 다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도 가다 보면은 외진데에 있는 상가들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어떻게 보면은 이 내 말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여기가 좋으니까 뭐 어딜 들어가도 되냐 이건 아니고, 이 가게에 애매한 상권들이 있어. 이렇게 신축으로 지어진 데들, 이런 데들은 아무리 뭐 유도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발길이 가는 곳이 아니니까 이런 데는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 LG가 그 전자제품이 튼튼하고 좋아. 내가 원래 LG 핸드폰 할 때 나 LG 핸드폰만 썼던 사람이거든. 왜냐? 떨어져도 안 깨져. 거의 벽돌이야, 벽돌. 그래서 LG만 썼었는데 그 디자인을 잘 못하니까 어쨌든 자, 이제 보면은 끝이 안 보여. 이 기업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 동 하나하나만 해도 엄청 큰 건데, 이런 동이 막 20개가 넘게 있다는 거야. 그뿐만 아니야. 저쪽으로 하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펼쳐져 있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공항, 거기서도 파생되는 일자리가 사실 수만 개지 않을까. 그런 직장인 수요들을 다 품고 있는 곳, 여기가 이제 마곡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우리의 배드타운과 다른 점은 풍부한 직장, 그게 핵심이다. 사실 이게 이 단순 신도시랑 이 마곡 신도시와의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일반적인 신도시들은 자영업자들한테 내가 무덤이라고 하는 이유가 월세는 비싸. 근데 장사는 또 주 거의 뭐 5일도 제대로 되지도 않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잠을 자러 들어오는 데야. 뭐 주말이 됐든 뭐 할 때는 또 외부로 빠져나와.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신도시라는 타이들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거지. 여기는 어때? 벌써 완전 다르지? 이런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이 많으면 장점이 뭐냐? 점심, 저녁 할 거 없이 전부 다 활성화돼. 물론 구내식당도 잘 돼 있고 하겠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라는 게 있는 거고, 맨날 구내식당만 이용하진 않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은 다 식대를 지원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구내식당을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먹고 싶은 메뉴들을 사 먹는 수요가 있다라는 거지. 당연히 이제 법인카드 쓰거나 할 수 있으니까 저녁에는 좀 비싼 소고기도 먹게 되는 거고, 룸이 있는 식당을 가기도 하고, 누구 접대할 일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오기 전에 봤는데 여기도 굉장히 또 높은 매출을 찍고 있는 고깃집도 굉장히 많아. 그냥 가서 한번 실제 사례를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고, 메인에서는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자. 자, 이 또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여기 이제 이 금고깃집이라고, 이 마곡에서 또 대표적인 또 고깃집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매출을 보면 월에 평균적으로 4억 정도의 매출을 해. 이게 4억이라는 매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매출 4억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 그만큼 이 저녁에도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매출들이 받쳐준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면 점심의 수요가 여기도 폭발적이잖아.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다는 거지. 사실 여기도 지금 1920박자거리가 들어오면 거의 왕인데 너무 아쉬워. 이런 데가 우리 아이템이 들어오기에 아주 적절한 상권 중에 하나이지 않나. 자, 어때? 이 상권을 보니까 평일에도 받쳐주고 저녁에도 받쳐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다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받쳐주고,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 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사 먹으러 나가고, 그리고 뭐 코엑스, 호텔, 식물원 뭐 이런 것들 문화적인 컨텐츠도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조차도 손님이 유입될 수도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뭐 특정 시간의 매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오전부터 뭐 저녁 늦게까지도 충분히 이 수요가 받쳐주는 상권 중에 하나인 신도시라는 거야. 결론은 평일 점심, 저녁, 그다음에 회식, 뭐 주말까지도 소비를 전부 다 커버시켜주는 일반적인 신도시에서는 사실 볼 수 없는 배드타운 같은 신도시가 아니고, 소비와 문화와 주거까지 다 해결되는 신도시를 한번 본 거야.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 장사는 이런 데를 와서 자리를 잡으면 안전하게 오래도록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아이템, 우리 1920박자거리가 여기 들어오면은 아주 안전하게 오래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지. 앞으로 어쨌든 이런 장사하기 좋은 상권, 혹은 장사하면 안 되는 상권 번갈아 가면서 구독자분들한테 계속 알려드리고 다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